안녕하세요. 서울신세계안과 공예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게 보이시지 않았나요? 날파리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거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거나 무엇인가 눈 안에 들어간 것처럼 눈을 돌릴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데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적은 없나요? 이러한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눈에 별다른 질환을 앓았던 적도 없고 계속 좋은 시력을 유지해 오셨던 분들이라도 갑자기 눈앞에 뭔가 날아다니는 비문증이라는 증상이 발생하면서 당황하셔서 안과에 방문하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비문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과 콜라겐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젤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투명한 콜라겐에 혼탁이 오고 부유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망막의 그림자를 만들면 날파리나 떠다니는 점, 실, 거미줄 같은 것들이 시선을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보이게 되는데요. 유독 하얀 배경에서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비문증은 노화의 하나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께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하나 생기는 콜라겐 혼탁 증상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난 비문 증상으로 안과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노화가 되면서 수분이 빠지고 오그라들게 되는데 유리체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응축되고 응축된 유리체가 액화된 부분이랑 따로 분리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후유리체 박리라고 부르고 보통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응축된 유리체가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이전보다 날파리가 더 잘 보이고 많이 돌아다닌다는 증상으로 이때 안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유리체 박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에 하나고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혼탁이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문증은 한번 생기면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심한 비문증을 느끼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대부분 비문을 의식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 자체로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 1년 이상 비문에 적응을 못하고 비문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시다면 응축된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문증은 적응 가능한 증상이라는 것인데 왜 비문증으로 오신 분들은 망막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 중 비문증이 있다가 수술한 사람들도 있고 실명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문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의 약 10% 정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리적인 비문증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에 의한 비문증인 경우 있기 때문에 비문증으로 내원하신 모든 분은 반드시 정밀 안전검사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망막 열공과 유리체 출혈이 있는데요. 주변부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면 후유리체 박리와는 다르게 열공 구멍을 통해 눈 안에 있는 흘러나온 세포 같은 것들이 떠다니면서 비문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열공을 통해 세포뿐 아니라 유리체 성분이 열공 뒤로 들어가면서 장력에 의해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발생하며 진행하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빨리 필요합니다. 전체 망막이 모두 떨어지는 심한 망막 박리의 경우 수술적 치료에도 실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망막혈관 손상으로 인해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떠다니는 혈액세포로 인해 비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리체 출혈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빨리 치료함으로써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근시가 있거나 백내장 수술이거나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병적인 비문증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더욱 자주 검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신세계안과 망막 전문의 공예슬이었습니다.